얼마 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징역 선고를 받았죠. 근데 파기환송심이 뭔데요? 우리나라에는 3심제라는 게 있죠. 재판이 원샷 원킬로 끝나면 억울한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3개의 단계, 즉 심급을 둔 거예요.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죠. 각 심급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식의 종국 판결이라는 게 나면서 끝나게 되는데, 1심 끝에 난 판결이 영 억울하다 하면 항소를 해서 2심으로 올라가고, 2심의 판결도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상고를 해서 3심으로 올라가는 거죠. 한 단계 이전의 재판을 원심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다시 판단해주세요 라고 항소 또는 상고를 했을 때 원심보다 한 단계 높은 법원은 그 이유에 대해서 심판한 다음 2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각이에요. 당신이 가지고 온 이유 타당하지 않아요 하면서 원심 판결이 옳다고 손을 들어주고 끝나는 거죠. 두 번째는 파기인데요. 당신이 가지고 온 이유 일리 있네요 하고는 원심 판결을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집중! 파기를 선택한 상급 법원에게는 3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자판, 환송, 이송입니다. 먼저 자판은 말 그대로 자기가 알아서 판단한다는 건데요. 파기 자판은 상급 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 재판을 하고 새로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반면 오늘의 주인공 파기 환송은 니네가 내린 판결 잘못됐으니까 다시 재판해! 하고 원심을 담당한 법원에 다시 돌려보내는 걸 말해요. 아니, 같은 법원인데 돌려보내봤자 똑같은 판결을 내리지 않겠냐고요? 아니요, 괜히 상급 법원이 아닙니다. 환송받은 하급 법원은 상급 법원이 파기의 이유로든 법률상 사실상 판단을 따라야 해요. 상급 법원의 판결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힘을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단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주장이 나왔을 때는 예외랍니다. 파기 이송은 원심 법원과 동등하지만 다른 법원이 재판을 하도록 사건을 보내는 것을 말해요. 주로 상급 법원이 이건 지방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했어야 돼 처럼 관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하죠. 자, 이제 파기환송심이 뭔지 아니까 이재용 부회장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런데 잠깐!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가 있죠. 최순실 딸 정유라한테 34조를 들여서 말을 사줬다거나, 국정농단 일당에 악용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뇌물을 줬다거나. 여기서 그 내용을 다 다루는 건 힘들 것 같아서 편의상 A, B, C, D 4개의 혐의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됩니다. A, B, C, D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고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됩니다. 이 부회장, 특검 둘 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항소를 합니다. 2018년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A는 유죄 맞는데 B, C, D 혐의는 무죄야 라면서 2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 4년이라는 건 징역형의 집행을 4년 뒤로 미루는 거죠. 그래서 이 부회장은 일단 석방됩니다. 2심이 B, C, D에 대한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거죠. 이번에도 두 쪽 다 상고를 합니다. 2019년 대법원에서 3심이 진행됩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랬어요. 2심, 너네 말대로 B는 무죄 맞는데 C, D는 무죄 아닌 듯. 다시 판단해봐. C, D에 대한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자기가 새 판결을 내리는 대신 환송한 거죠. 그 결과로 올해 1월 18일 진행한 게 바로 파기환송심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기속된 상태에서 C, D에 대해 다시 판단한 거고, 둘 다 유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A, C, D가 유죄, B만 무죄가 된 거죠? 이렇게 결국 이 부회장은 다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좀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친절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만나요. 안녕!